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오전 11시 22분입니다. 80대 원로 언론인이시고 과거에 방송 기자 또는 방송사의 간부로 계셨던 필명 문무대왕 씨가 써 올리는 글은 아주 교양이 있는 글이 많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 관찰을 하면서 담담하게 쓰는 글들이 많고, 특히 좋은 글을 소개를 합니다. 이 좋은 글을 소개한다는 게 좋은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좋은 글은 읽으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이 악담은, 욕설은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데, 좋은 글은 뭐 마라톤 하듯이 천천히 전달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알아주는 사람이 글 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무대왕 님이 우리 조갑제닷컴에 거의 매일 써주시는 글은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제도 아주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글을 올리셨네요. 다른 좋은 글을 또 소개를 했고, 제가 또 그 글을 전파를 해드립니다. 정치인에겐 현재 이 상황에서 결단이 중요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 라종일이 중앙선대위 35면에 발표한 선대위 칼럼 제목이다. 라종일 교수는 정부 고관을 겪어 지낸 분입니다. 국정원에도 계셨고 주1대사 그리고 주영국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라종일 교수는 칼럼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라종일 교수의 아버지이자 6대 국회 야당 출신 부의장이었던 백봉 라용균이 정치인으로서 내린 결단에 대한 회상을 담담하게 수려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하와이 교포들이 모국의 재건에 쓰라고 3만 달러를 모금해서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돈으로 공대를 만들었다.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인하공대였다. 미국 외교관과 국내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터무니없는 망상, 가당찮은 야심, 그 자금을 농사짓는 소란 뜻입니다. 농우나 벼 품종 개량에 투자하라. 한국이 어떻게 산업국가가 되느냐 등등.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를 비현실적으로 본 것이다. 오래전에 읽은 외교 문서가 기억에 되살아난 것은 작금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이 라종일 교수의 글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문제는 국내의 반대 여론에 봉착했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학 교수와 대학생 등의 반대는 치열했다. 세칭 6.3 사태는 서울대 물리대가 중심이었다. 나도 물리대 학생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남 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나의 아버지이자 당시 야당 추천 국회 부의장인 라용균이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찬성을 천명한 것이다. 청년 시절 독립운동에 몸담았고 일본의 박해로 대학마저 중퇴했고 온갖 유혹과 압력에도 창시개명에도 반대했던 아버지, 그리고 재헌국회 등 다선 국회의원에다 당시 장면 정권을 제외하고는 평생 야당을 택했던 야당 추천 현역 국회 부의장인 아버지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찬성한다는 것은 아들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다. 아버지는 예상이라도 한 듯 조용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 이제 부자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1965년 언저리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지났습니까? 근 6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라용균 국회부의장이 아들 라종일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만으로는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다. 실제로 우리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도 없고 기술과 숙련된 노동력도 없다. 산업 경영 능력도 박약하다. 유일한 기회가 일본과의 협력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영구히 농사만 주로 하여 간신히 먹고 사는 나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본에 있고 일본도 자신의 속셈이 따로 있겠지만 협력할 의사가 있어 보이니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인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라는 표현을 이때 처음 들었다. 가장 요긴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정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오래 갑니다. Here and now. 그 결단은 몇십 년, 몇백 년 가는 거죠. 바로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 결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종일 학생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수긍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6.3 항쟁이 20여 년 지난 후 미국 외교 문서를 연구하다가 앞에 인용한 인하공대 설립에 관한 미국 외교관들의 반응 자료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된 뒤였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라용균 이런 선각자들의 위대한 결단을 아들 세대가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이런 찡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문무대왕은 이렇게 글을 인용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라종일 교수의 칼럼을 읽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라용균 국회부의장과 같은 어른들이 국가의 장래에 대해 정치적 성견 지명을 가진 선각자였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한편 감언 이설과 요설로 짓거려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라용균 국회부의장이 친일파였던가? 매국노였던가? 이완용의 부활이었던가? 라종일 교수가 친일파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일국교 정상화가 계묘 늑약인가? 일본 자위대의 군화가 대한민국에 상륙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의 혈안이 된 나부랭이들의 가련한 행색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없다. 백봉 라용균 부의장은 전북 고부군 출신으로 정읍갑에서 재헌 국회의원과 3, 4, 5, 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장면 정권에서는 보사부 장관을 지냈다. 라종일 교수는 경희대 교수와 국정원 차장과 주일 대상 등도 역임했다. 현재 국회에는 라용균 선생의 정치 역정을 기리는 백봉 라용균 신사상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국회 출입기자 100여 명이 의정활동을 신사답게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자제, 통제력, 정직성, 공정성, 원칙 준수, 유연성, 균형성 등이 선정 기준이다. 주호영, 정세균 등이 수상자들이다. 수상자 가운데는 상을 받고도 상의 명예를 더럽히는 못난 국회의원도 있었다. 라종일 교수가 거명한 세칭 63세대에 대해 첨언한다.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을 반대한 세칭 63 사태는 김중태, 김도연, 현성일 등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앞장선 전국 규모의 대학생 시위였다. 김중태는 독립운동가 장덕수 선생의 손서가 되어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했고, 현성일은 국민대학교 총장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도현은 YS 정권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이 밖에 김덕용, 홍사덕 같은 정치인들이 배출되었고, 고려대의 이명박은 후일 대통령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학생 때 6.3 사태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6.3 세대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들어선 특급 호텔 한 채를 두고 매판 작업원이라며 매도한 적이 있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시절이 부끄럽기만 하다. 너무나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